설계 방법 4번 설명을 할게요. 공기압 회로는 AB 실린더를 놓고 5포트 2위치 양 솔레노이드로 AB 실린더를 제어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자 하는 동작이 이렇게 동작하는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계 방법 1, 2, 3번을 배웠는데 이 지금 4번 설계 방법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설계 방법 1, 2, 3번에서는 릴레이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을까요? 릴레이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죠. 처음 거 하나 켜지고 두 번째 거 켜지고 세 번째 거 켜지고 뭐 마지막 게 켜질 때 거의 동시에 오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설계가 됐을 건데 지금 이 설계 방법 네 번째 거는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켜지고 켜지면서 다 죽고 뭐 이런 식이었죠. 지금은 동작이 하나의 동작을 할 때마다 릴레이가 한 개씩만 켜지는 방법으로 동작을 하는 회로입니다. 1번 켜져가지고 첫 번째 동작하고 2번이 켜지면 2번만 켜지고 1번 꺼지면서 두 번째 동작하고 3번 켜지면 3번만 켜지고 앞에 거 꺼지면서 세 번째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하나씩만 켜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은 양솔레노이드 밸브만 이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회로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변이 단계 선도 분석을 하자고 했죠. 이렇게 변이 단계 선도가 주어졌으면 동작 상태를 분석을 하고 신호들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동작 상태 기호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A 전진, 두 번째 B 전진, 세 번째 B 후진, A 후진 동작이 되는 거고 신호들을 정리를 하면 스타트 스위치는 PB1번으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PB1번을 누르면 A 전진하고 A 전진하면은 LS2번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LS2번 신호로 B 전진시키고 B 전진하면 LS4번을 누르죠. 그러면 LS4번으로 B를 후진시키고 B 후진하면 LS3번 누르고 A 후진시키고 A 후진하면 LS1번 누르고 시스템이 종료가 되죠. LS1번 신호는 재시작을 할 때는 재시작의 시작 스위치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와 동작 상태를 분석을 해놓고 이제 전기회로 설계를 하러 가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원선을 배치를 하고 릴레이 코일들을 배치를 하고 솔레노이드를 배치를 하자고 했죠. 릴레이는 몇 개 배치하라고 돼 있나요? 릴레이는 동작 수만큼 배치하라고 돼 있죠. 동작 수가 2, 3, 4개니까 릴레이가 4개가 필요한 거고요. 이미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솔레노이드는 Y1, 2, 3, 4 4개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제 한 동작씩 만들어 가볼 텐데요. 92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동작을 만들자라고 했죠. 첫 번째 동작을 만들 때 이제 시작부는 기존의 설계 방법들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했었죠? 시작 스위치하고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를 연결해서 자기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릴레이의 비접점과 연결해서 코일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요. 뭐냐면 시작 스위치를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하고 직렬로 연결하는 건 동일한데 마지막 릴레이에 A 접점을 포함을 해서 자기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 스위치는 지금 PB1번으로 하자고 했고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가 LS1번이죠. 그렇죠? 자기 유지 접점은 K1이고 여기가 마지막 릴레이의 A 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K4가 되겠죠. 네. 기존의 설계 방법들하고는 이게 달라진 거죠. 기존에는 이거 없이 그냥 자기 유지만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존의 설계 방법들에서는 마지막 릴레이에 비접점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음 단계 릴레이 비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 이 의미는 K1이 온이 돼가지고 첫 번째 동작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동작이 끝나면 두 번째 동작이 K2에 의해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는 한 동작을 할 때 릴레이가 하나씩만 켜진다고 했으니까 K2가 켜질 때 K2의 비접점으로 앞에 거를 자기 유지를 해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켜지면 앞에 있는 자기 유지를 해제시키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음 단계 릴레이의 비접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동작의 제어부를 꾸며주고 그러면 이제 PB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 유지가 돼야 되는데 LS1번은 현재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초기 상태에 붙어 있고 근데 K4번은 A 접점이 열려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PB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 유지가 돼요. 그러면 K1로 어떤 동작을 시켜야 되죠?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K1로 첫 번째 동작 A 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K1로 A를 전진을 시키려면 여기도 정리를 해놨어야죠. 네. Y1번이 A 전진솔이고 Y2가 A 후진솔, Y3이 B 전진, Y4가 B 후진솔이니까 K1이 켜지면 A를 전진을 시켜야 되니까 K1로 A를 전진시키는 Y1번에 A 접점을 붙여주면 첫 번째 동작이 되겠죠. 맞죠? 네. 여기도 마저 정리를 해놓으면 릴레이를 동작 수만큼 배치를 했다는 것은 동작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릴레이가 동작 순서대로 이 동작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하자고 했죠? 여기에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가니까 미리 패턴을 좀 먼저 만들자라고 했죠.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세 가지 방법들은 시작 신호를 자기 유지시키고 앞전 단계 A 접점과 붙여서 코일에 연결을 했는데 이 설계 방법 4번은 조금 달라요. 시작 신호를 바로 자기 유지 접점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 신호를 앞전 단계 A 접점과 연결을 해서 자기 유지를 시킵니다. 시작 신호를 앞전 단계 릴레이 A 접점과 직렬로 연결을 하고 자기 유지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단계 릴레이 B 접점과 연결을 해서 코일에 붙인다.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시작 신호를 전 단계 릴레이 A 접점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자기 유지를 시키고 다음 단계 릴레이 B 접점과 연결해서 코일에 붙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 신호를 전 단계 릴레이 A 접점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자기 유지시키고 다음 단계 릴레이 B 접점과 연결을 해서 코일에 붙인다. 패턴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신호는 지금은 리밋 스위치를 사용을 하니까 리밋 스위치 기호로 그려주고요. 네, 이렇게 패턴을 완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93페이지에 이제 릴레이 접점들의 명칭을 기입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 자기유지 접점들 이름 알 수 있죠. 이거 뭐죠? K2, K3, K4. 그리고 여기는 전 단계 릴레이에 A 접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 2, 3.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얘네들은 전 단계 동작이 시작이 되면 그때 붙어서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신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다음 단계 릴레이 비접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요? K3, K4, 여기는 K1이죠. 연속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K4의 다음 릴레이는 K1번이 되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하는 역할들은 전 단계 동작이 시작이 되면 붙는 접점, 그리고 여기는 다음 단계 동작이 시작이 되면 나의 자기 유지를 해제하는 접점. 그래서 결국에는 릴레이가 한 동작에 하나씩만 켜지도록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이것들만 남죠. 답은 뭐겠어요? 여기 LS1번이 있으니까 2, 4, 3이 들어가는 거예요. 2, 4, 3.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제 6번째 단계로 두 번째 동작 비전진을 만들어 보자. 현재 우리가 앞에서 A 전진 동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A 전진이 끝나면 두 번째 동작의 시작 신호는 A 전진이 끝나면 LS2가 되겠죠. LS2를 누르면 K2가 자기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K2로 앞에 거 자기유지 해제시켜주고 K2로 B를 전진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K2로 B를 전진을 시키기 위해서 B를 전진시키는 Y3번 쪽에 K2의 A 접점을 붙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 만들게요. B가 전진이 끝나면 그 다음 동작의 시작 신호는 뭐가 돼요? B가 전진이 끝나면 LS4번이 되겠죠. LS4를 누르면 여기는 현재 붙어 있을 거고 K3이 자기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K3으로 B를 후진을 시켜야 되겠죠. K3으로 B를 후진시키는 Y4번에 K3의 A 접점을 붙여주면 B가 후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거죠. 지금 Y3번하고 Y4번은 양솔레노이드죠. 그러면 Y4가 전원이 들어갈 때는 Y3에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K3의 비접점을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이 회로에서는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게 K3이 ON이 되면서 앞에 거 K2의 자기유지를 끊어주니까 K2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K3의 비접점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동작 비후진을 만들고 다음에 비후진을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LS3이 들어가겠죠. 네. LS3을 누르면 K4가 자기유지가 돼요. 그러면 K4로 A를 후진을 시켜야 되니까 K4로 A를 후진시키는 Y2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A가 후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패턴을 만들면서 내가 아까 그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대로 동작은 제대로 될 건데 이상한 부분이 여기가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이거 아까 최초에는 K4가 ON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열려 있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까 패턴을 만드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PB2라고 스위치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장비의 시동 신호라고 보면 돼요. 이 장비에 전원을 처음에 켰어요. 전원을 처음에 키면은 K4, K1, 2, 3, 4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PB를 눌러도 동작을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K4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비는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PB 2번을 한번 누르면 K4가 자기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한 번만 눌러주는 스위치가 돼요. 처음에 한번 눌러서 K4를 ON을 시켜놓고 그 다음 K4를 ON을 시켜놓으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PB1을 누르면 그때부터 동작이 끝납니다. 동작이 이제 종료가 되고 동작이 종료되는 다음에 K4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 사이클이 동작이 종료가 되면 K4는 자기유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얘는 한 사이클 끝나고 나면 K4는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PB1번을 한 번씩만 누를 때마다 한 사이클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회로는 처음에 전원을 한번 켰을 때는 PB2번을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PB1번을 누를 때마다 작업이 시작되는 회로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어떤 회로인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PB2번하고 K4를 빼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PB2하고 K4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PB2하고 K4가 하는 역할은 PB2를 한번 눌러서 처음에 K4를 한번 ON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걸 누를 필요가 없이 이게 없어지니까 바로 PB1번만 눌렀을 때 동작을 합니다. 한 사이클. 그런데 만약에 PB1번을 계속 눌러가지고 연속 동작을 할 경우에는 동작 시퀀스에 따라서 연속 동작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PB2하고 K4,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릴레이에 A 접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를 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방법 4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죠.